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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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유보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헌재재판관 3분이 의결된다면 그건 권한대행으로서 정부로서는 지금 한시라도 급한데 즉각적으로 임명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자. 민주당은 지금 이 집권당뿐만 아니라 여당에 완전히 이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지금 보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그 시한을 2차 데드라인을 내일로 지금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보류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나무인이고 그리고 아전인수 후한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렇게 권한 대행을 압박하고 탄핵이라는 카드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것 아나무인이라고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헌법이든 법이든 모든 것들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뭐 아전인수라고 할 것이고요. 민주당의 속내를 완전히 감추고 지금 민생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 그야말로 후한무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정말 엄중한 제도를 이게 정권 찬탈을 위한 치트키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헌법을 기준으로 법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180 거대 야당임을 지금 내세워서 입맛에 따라 이렇게 법을 해석하고 여당을 겁박하고 그리고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 권한이 실제로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물어보겠다, 권한쟁의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국민의힘에서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그런 걸 다퉈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17년에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 소장은 대통령의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인데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이전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수 일간지 사설에서까지 헌법재판관은 빨리 임명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순이 뭐냐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시는 그 석동현 변호사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그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6명의 그 체제는 불안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3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고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빨리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지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를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어요. 이건 시간 끌기라기보다는 국민들께서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 이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지금 추천이나 임명에 대해서 얼마나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임해왔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아까 아전인수격 해석인데요. 이때까지 민주당은 국회 본인들의 추천목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았던 건요,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올렸던 수많은 탄핵 소추안이 심리가 이루어질까 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서야 부랴부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있다라고 강행한 거 아닙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하더라도 상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 같다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역시 권한대행의 최종 결정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두고 전국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사실상 출범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출범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만약에 출범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정치 얘기 빼고 예. 좀 민생, 첫 번째는 민생과 경제.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15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올라갔고 예. 또 코스피도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IMF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두 번째로 지금 모 신문사 오늘 일면에도 나온 얘기인데 트럼프 2기 행정기의 취임식에 우리 수장만, 우리의 지도자만 지금 못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만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 정치적인 문제는 조금 수면 아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지금 당장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그 내란 특검 이런 문제로 사실 공전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도 많이 실망하고 불안해하니까 일단은 민생과 외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했는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희들은 내일까지 대통령께서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만 얘기해 주시기 공수처에 바랍니다.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체포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영장이 기각될까 봐 두려워서 그럽니까? 찍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할 똑 떨어지는 조항이 50개도 넘는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예우할 사람한테 예우하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처장, 여보세요.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이라는 게 그 피의자에 대해서 한 3~4번 출석 요구를 불응을 하게 됐을 경우에 청구를 하는 시기인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3차로 출석을 요구할지 좀 고심이 깊어 보여요. 해서 안 되죠. 해서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까지 방송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 여기 수사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대통령은요 국민들의 투표, 신성한 투표에 의해서 국민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수사하는 데는 법의 절차가 맞아야 될 겁니다. 예.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은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걸 지금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데 대한민국에서 절차도 법도 없이 수사하겠다, 강제하겠다, 국회에서 소리만 지르면 지금 수사가 되는 거 아니죠. 국민들은 국회의원한테 그런 권한까지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이 그 대상이 공수처가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를 강제하려고 한다. 권한 없는 수사를 강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요. 이거야말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하려는 국헌문란 아닌가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직권남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은요. 네.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입장에서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네, 그런 후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대통령이 물론 국민들의 신성한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나 외환죄 음모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형사소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에서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합법한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는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사실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200조 2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3회 이상 수사나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 구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찰 1회 그리고 공수처 소환에 2회를 불응하셨어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이었다고 하면 그분과 같이
그 근무를 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하는 말이 윤석열 수사팀장이었다면 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들고 관저 찾아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럼 기자들 앞에 모아두고 이런 피해 사실이 있다라고 이분은 공표하면서 대통령실 압박했을 뿐이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는 물론 이 탄핵 심사 전에 수사를 받으면 범죄자라는 이미지가 굳혀지기 때문에 이것을 꺼려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출석하고 안 지켜서 실제로 탄핵 인용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이때까지 가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한 번이라도 국민들이 보셨을까요? 이때까지 수사를 이렇게까지 압박하고 체포하겠다, 구속하겠다 하는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죄까지 확정된 것처럼 하는데 어디에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었습니까?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예우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상전 취급받는 겁니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란이나 외환죄라고 하면 수사할 수 있는 거 맞죠? 이거 법적으로 나와 있죠. 근데 지금 공수처가 그 권한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그 권한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권한 있는 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권한도 없는 지금 기관들이 나와라 마라 수사하겠다 마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를 흔드는 일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제가 짧게 발언드리면 예. 수사를 그러니까 해봐야지 내란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고 또 수사를 해봐야지 기소를 해서 이게 진짜 내란죄인지 아닌지 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에조차 응하지 않으니까 이게 답답한 심정인 것이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검찰, 경찰 이 세 가지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과 수사 대상에 대해서 사실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분명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특검하면 되는 건데 또 특검은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독소조항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실 거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일반 특검을 제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지금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결국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첫 변론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지금 관측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아주 세밀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 방금 전에 이제 특검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특검법에 특검의 조사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중립 수사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의 담보가 필요할 때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 다 우리가 임명할게. 여기에서 이미 중립성과 공정성이 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헌이다, 위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검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계엄행위에 대해서 내란과 외환죄까지 덮어 씌워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신성한 투표에 의해서 국민 신임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러한 누명이나 잘못된 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그러하듯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국민의 한 명으로서도 이에 대한 방어권 쓸 수 있는 기회가 철저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첫 변론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지적할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게 대통령께서 법적으로도 책임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식으로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변론 기일에 안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기관의 소환이라든지 아니면 탄핵 심판의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변호인단을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그때 가서 수사에도 내가 변호인을 대동해서 내가 수사도 받을 것이고 또 탄핵 심판 변론길에도 내가 변호인단을 데리고 가서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수사와 그 재판에 대해서 협의에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응도 없이 무작정 안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대통령으로서 조금 민망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30일 취임 즉시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김재섭 의원이나 탄핵 찬성파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전국회의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또 전국회의에서 수많은 전국위원들께서 어떠한 의견을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위원회가 맞춰져야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민주당의 지금 행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하나로 다시 뭉칠 수 있는 이런 위원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가 좀 다양한 색채들을 넣어서 꾸려지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어떤 지도부라든가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잘 수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냥 민주정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번 비대위 구성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기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정이 혼란스러워진 데 대해서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이뤄낼 수 있는 지도부가 저는 꾸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즉시 사과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수위로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방금 강성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민주당의 온전한 희망사항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 네. 그리고 권영세 지금 위원장이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엄이라는 상황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을 드렸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유감 표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나와야 할 것은 민주당이 그간 어떠한 행태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릴 의무가 있다. 예. 그래야지만 국민들께서 지금 계엄이라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것이고 이를 지금 내란 외환죄로 몰고 가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갤럽 지지율을 보면요. 계엄을 전후로 중도층에서 여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모순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법안 6개는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행안부 국방부 장관 2명은 임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이 더 수사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일일이 수사 권한과 수사 대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특검은 또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라는 이 슬로건이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당시 여당이 대통령과의 탈당을 권유하면서 새 출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비상계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진정 있는 사과 이게 이루어질 때 그나마 보수 정당에게 희망이 보일 것이다. 그때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변인님께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거부권을 놓고 국민의힘이 좀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을 두고 권한대행에게
그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라고 하면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거부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사실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지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빨리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절차로 가는 것이고 예. 특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민주당의 특검에 독소 조항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3자 추천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안하자라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독소 조항이라고 말하지 말고 예.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특검법을 제시를 하시고 원래 협의에 나서려면 서로 간의 카드를 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안을 발의하지도 않으면서 이건 위헌적이다,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과연 공감하실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게 되면 중도 이탈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싸울 때 저는 항상 민주당이 프레임 전략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프레임들에 계속해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요. 지금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계엄 이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와 그리고 좌파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께까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간 민주당이 해왔던 입법부 마비, 사법부 마비, 행정부 마비 행위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것이고 위헌, 위법적인 탄핵과 끊임없는 특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끔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의 프레임에 계속해서 끌려 들어간다면 이야말로 지지층조차도 분열되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